아니, 나는 분명히 집에서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있고 샐러드도 먹으면서 식단 조절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파지지?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체지방 감량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상은 밥 대신 야채 먹으라 그러고 양상추 채 썰어서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뺐대. 칼로리 계산해보니까 성인 여성 기초대사량보다 덜 먹었더만. 식사량을 줄이고 샐러드,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죠. 여기 모르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지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꼭 식단을 하려고 하면 잡히는 수많은 약속, 회식. 유튜버님들은 왜 이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먹고 싶은 음식을 돌같이 하며 살을 빼야 하는 건가요? 오죽하면 인간 생활 기본 3가지 요소가 의식, 주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살은 잘 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는 엽떡 먹고 내일 저녁으로는 뿌링클 먹고 다음 날에는 대창전골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존경하는 핏불리 문석기 님도 뿌링클 먹은 이후부터 한동안 큰 체격을 유지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운동과 식단 방법을 지키시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약속, 회식도 걱정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홈 트레이닝으로 7kg를 감량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실내 자전거를 탔더니 11kg가 무섭게 빠지더라. 빠르게 달렸다가 천천히 걸었다 반복하는 히트가 다이어트의 최고더라. 등 수많은 운동 영상이 있지 않던가요? 저도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도 배운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보는 너무 많고 효과는 잘 모르겠고 진짜 누가 체지방 감량할 때 운동은 딱 이거 식단은 딱 이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효율적인 방법만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정말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씩만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운동법과 식단으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체지방을 17kg가량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한 달에 체지방만 6kg 정도를 감량한 거죠. 물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요. 솔직히 저도 이 정도로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다름없는 직장인이거든요. 하지만 여러 운동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의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지인들이 어떻게 살 빼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이 방법들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과 식단을 여러분들도 딱 2주만 해보신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줄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우리 몸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아침에는 먹은 음식이 없으니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에이, 아침에 운동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침에는 지방을 주로 태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기력한 상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운동의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또 아침 운동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녁에는 친구가 치맥 먹자 그러고 퇴근하기 전에 직장 상사가 회식하자 그러고 규칙적인 운동을 너무 하기 힘든 우리 현대인들이잖아요. 아침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 아침에 잘 일어나면 되니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적응의 귀신입니다. 늘 퇴근 후에만 운동하다가 아침에 갑자기 운동이 추가가 되면 몸에 새로운 반응이 들어와서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 아침 공복 운동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럼 왜 줄넘기인데? 우선 줄넘기는 쉽습니다. 걷기보다 쉽진 않지만 걷기보다는 고강도 운동이고 달리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우리 몸은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져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크로스핏 등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근육 속 글리코겐, 쉽게 말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써요. 하지만 적당한 강도에서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 위에서 뛴다고 해볼게요. 속도를 점점 높이면 강도가 올라가겠죠. 강도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더 많이 쓰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높으니까 우리 몸은 빨리 에너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구간을 젖산의 역치라고 부르는데 용어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지방이 더 안 타기 시작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져도 지방은 덜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걸어주면 지방이 제일 잘 탄다. 바로 이 아래 구간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방법은 바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젖산의 역치가 일어나는 구간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방이 제일 잘 탑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220 빼기 나이, 30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심박수는 190이고 60에서 70% 구간은 130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에이, 운동하면서 심박수 체크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워치에 심박수 측정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미밴드를 하나 샀습니다. 미밴드가 좋은 점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줄넘기 개수를 세워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미밴드가 줄넘기 개수도 세워줍니다. 너무 좋죠? 한 4만원대 정도 하니까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구매하시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줄넘기를 하시면서 호흡이 너무 가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딱 직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마다 체지방이 잘 타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박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 구간은 심박수로 알 수 있는데 줄넘기가 그 정도 강도를 유지하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 그런데 공복 운동하면 근손실 난다던데? 사실 지방을 감량함에 있어 근손실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에서 공복 유산소의 경우에는 60분 이상의 장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근손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60분 미만으로 할 것이고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줄넘기는 제자리에서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와 발의 지지력을 높이는 러닝화 같은 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토록 좋은 아침 공복 유산소 아무렇게나 해서는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2주만 해보세요. 1에서 2일차 처음부터 바로 줄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줄넘기 하시면 3일 만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바로 포기했었거든요. 원래 기상 시간보다 10에서 15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거에 먼저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1에서 2일차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산책만 해주는 거예요. 이때 매일 아침 줄넘기를 할 만한 곳을 찾아줍니다.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고 되도록이면 나무 바닥이나 쿠션감이 있는 바닥이면 좋고요. 비까지 가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3에서 7일차, 3에서 7일까지는 10분간 줄넘기를 해줍니다. 이때 10분 동안 몇 개를 했는지 개수를 세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5일 동안 했던 줄넘기 개수의 평균을 내줍니다. 8에서 14일차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일 동안 센 개수의 평균 곱하기 1.5를 해서 최대한 1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노력해줍니다. 예를 들어 5일 동안 줄넘기 한 개수의 평균이 500개라고 하면 8일차부터는 500 곱하기 1.5 750개를 1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은근 재미있습니다. 계속 챌린지를 해야 하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모습과 줄넘기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이 정말 재밌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이 재미는 진짜 해봐야 알아요. 또 목표를 달성해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니 성취감도 엄청나고요. 이렇게 2주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긴 아니지만 눈에 띌 정도로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효과를 보셨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100개와 1분을 늘려주세요. 750개로 시작하셨으면 줄넘기 850개를 16분 이내로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 100개를 늘려나가다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못하셨다면 개수를 더 늘리지 않고 시간 내에 달성해주는 것을 초점에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개수와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00개 30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복싱을 2달 하면서 줄넘기만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줄넘기 자체를 잘하게 돼서 70분 10,000개까지 했었네요. 저도 이만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2주만 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고 막 그러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냥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면 출근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상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야 하는 것을 꼭 유의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각합니다.
또 줄넘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시면 충분히 쉬어주세요. 아니면 편의점에 파는 사과 주스 있죠? 그거를 조금씩 마시면서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진행해주세요. 어떤가요? 이제 아침 공복 줄넘기로 체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려워 보이신다면 아침에 10분만 먼저 일어나서 산책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2주가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딱 2주만 해보면 주변에서 살 빠졌다는 말은 무조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습관이 돼서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계속 하게 되면 체지방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는 운동 방법과 식단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식단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잡히는 약속도, 퇴근 직전에 잡히는 회식도 빠지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단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